추미애 법무장관이 주요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게 위법하다는 논란이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들을 근거로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채영 기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 이거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추 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와 감독을 명할 수 있는 거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구만으로 보면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다는 건데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박탈하는 근거로도 이 조항이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윤 총장도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에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지휘를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입니다만은 검찰총장 빠져라 이러는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통화한 법학자들도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위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법리 오해이자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네.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누구를 임명했단 말이지요. 법위에 탄핵 사회가. 기소 의견이 나왔을 때 네. 불기소를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휘를 하라는 얘기지, 검찰총장의 권한까지 박탈하는 것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허 교수는 로스쿨 신입생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 지휘를 이제 박탈하고 그 다음에 특정인을 지명해서 수사 지휘를 시킬 수 있다면은 이게 특정 정당 출신인 법무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다 이런 논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은 지휘권이 박탈됐는데요. 야당에 비해서 많은 여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중립적인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례가 별로 없다 보니 법 해석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7월에 채널A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었는데 그때 검사장들이 모여서 그 조치가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가 끝난 뒤 공개된 A4 용지 한 장짜리 의견서인데요. 여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 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 그런 반발이 나왔을 때 윤 총장이 그 지휘를 수용하면서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그 뒤에도 이런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죠. 네, 윤 총장은 그렇게 한 이유를 국감에서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쟁송 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고. 자, 그럼 이제 새로 부임한 남부지검장이 펀드 사기 사건은 책임지고 수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의 대검은 보고만 받을 수 있고 어떤 지휘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지휘권 박탈 조치가 사기 피의자인 김봉현 씨 주장으로 촉발이 됐는데 이제 그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된 것, 이건 두고두고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